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초등과학 공부의 핵심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요, 국어, 수학, 사회까지 공부의 핵심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과학 공부에서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다 들으시면요, 좀 헷갈리는 우리 과학 공부, 우리 아이 과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딱 명확한 기준이 생기시면서 조금 더 심플해지실 겁니다. 초등 과학 공부의 핵심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는요, 과학적 사고력입니다. 과학적 사고력. 자, 과학적 사고력이 뭘까요?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죠.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죠? 네, 하늘에 있는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에다가 기우제를 지냈죠. 그렇게 막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비가 안 오는 이유,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 그리고 기우제를 지냈을 때 비가 오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사실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화적으로, 미신적으로 생각을 옛날 사람들은 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과학적 사고력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 과학적 사고를 충분히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하고, 사실 다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 원에 보면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단편적인 지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과학적 사고를 하는 힘을 딱 박아주면 과학적 지식과 개념과 이런 기능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잡지 못하고 주변 언저리를 잡으면 좀 헤매게 된다는 거죠. 자, 과학 공부의 핵심은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바로 미신적인 생각을 없애고 현상의 원인을 찾고 그로 인해 변한 것들 찾는 거죠. 자, 그러면 과학적 사고력은 어떻게 기르는가? 바로 이 3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3단계요. 이 3단계란 뭐냐? 과학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실험을 통해서 법칙을 이끌어냅니다. 법칙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 법칙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 세 가지를 이어야 됩니다. 정리 다시 하자면 실험, 법칙, 그리고 현상.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 수업이나 아이들이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할 때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과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 법칙, 현실의 이 세 가지 연결고리의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학 실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밖에 물 500ml 그리고 모래 500ml를 비커에 둡니다. 해가 쨍쨍한 날이요. 딱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것의 온도가 더 빨리 오를까요? 네. 모래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물의 온도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데 모래는 좀 빨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을 치우면, 교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빛을 치우고 나면 온도가 누가 빨리 떨어질까요? 네. 이 모래의 온도가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요게 지금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실험을 했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 실험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모래와 물에 같이 빛을 비추었는데 모래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물의 온도가 느리게 올라가더라. 자, 최하위권 아이들은 이 사실조차 모릅니다. 수업 시간에 확인한 이 사실조차 몰라서 모래가 더 올라가는지 물이 더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이러면 최하위권. 그 다음에 자, 이 온도 변화를 파악을 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뭘로 가야 되느냐? 법칙으로 가야 됩니다. 법칙. 그러니까 이 비커 속의 모래와 이 비커 속의 물의 온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넘어서서 모래와 물이라는 두 물질의
물질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모래, 디스물, 요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어서 일반적으로 모래가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오르고 더 빨리 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의 과학적 법칙이 됩니다. 바로 실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실험의 의미. 아이들은 실험은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험 결과조차 제대로 장난치고 떠드느라고 모르는 아이들은 최하위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아이들. 모래가 더 빨리 오르고 내렸네. 물은 좀 느리게 오르고 느리게 내렸네. 요거 정도 아는 아이들은 그냥 중위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법칙으로서 이 실험을 보니까 항상 모래가 항상 물보다 더 빨리 오른다. 법칙으로서 보편적으로 그렇구나. 추상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중간에 실험에서 법칙으로 왔죠. 법칙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현실화, 실제 현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모래가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오르더라. 이것이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죠? 바로 바닷가에서는 낮에 모래가 뜨겁더라 라는 거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해수욕장 가기는 힘들지만 해수욕장 가봤을 때 모래에서 놀 때 모래의 물이 뜨겁죠.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면 여름인데도 물이 차갑죠. 그것이 바로 모래의 온도는 햇볕을 받았을 때 빨리 올라가고 물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낮 동안 물이 더 차갑고 모래는 뜨거운 거죠. 자, 근데 불을 껐더니 모래는 빨리 떨어지고 물은 천천히 떨어져서 오히려 밤에는 물의 온도가 더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있는 비커 실험을 통해서 법칙으로서 모래가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오르더라. 여기서 이거 하나의 법칙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법칙으로 간다면 물질과 물질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 변화의 속도가 다르더라 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법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칙을 파악했다면 다음 법칙으로 가서 모래와 물을 봤을 때 모래가 빨리 올라가는 거 해수욕장의 모래는 뜨겁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물은 차갑다. 밤이 되면 차라리 물이 더 따뜻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서 뭐죠? 바람이 해풍과 육풍이 온도 차이에 따라서 불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 단계에서 모래와 물을 넘어서서 더 추상화, 더 일반화한 두 물질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일반화를 한 아이는 이것을 또 현실에서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요리를 할 때 냄비는 뜨거운데 손잡이는 안 뜨겁죠. 바로 이렇게 철이나 금속 부분은 열이 빨리 오르고 고무라든지 이런 다른 재질로 된 것들은 쉽게 안 오르더라. 이런 일반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건요, 결국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과학적 실험을 보고 법칙을 세우고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공부에서 구체와 추상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구체와 추상이에요. 실험이라는 구체에서 물과 모래의 온도 변화, 또 두 물질 간의 온도 변화라는 것이 추상화가 된 거죠. 추상화가 된 것이 다시 해수욕장의 모래물, 그리고 요리할 때 그릇의 온도 변화라는 현상으로 다시 구체가 된 거예요. 구체가 추상이 되고 추상이 구체가 되면서 과학 실험이 아주 작은 점으로서의 실험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과학 수준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뭐 했는지도 모르는 아이, 하위권, 최하위권, 뭐 했는지 아는 아이,
중위권 정도. 그리고 그것을 법칙화할 수 있는 아이, 법칙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아이. 선생님 이거 다 설명하십니다. 애들이 다 놓쳐서 그렇죠. 그걸 연결을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아는 아이가 상급 정도 될 수 있고, 최상위 아이들은 이것을 다시 현상화해서 현실에서 뭘 할 수 있구나, 현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법칙을 만들어내고 법칙에서 현상으로 갑니다. 또 과학자들은 반대로 가기도 하죠. 현상에서 법칙을 이끌어내고 그 법칙이 어떠한지 실험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실험과 법칙과 현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초등 6년 공부 하브루타로 완성하라, 바로 이 책에서 그런 사고력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구체와 추상 이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이가 굉장히 사고력이 높은 아이다 라는 점, 그리고 이 과학적 사고력의 한 가지, 방금 구체와 추상이 왔다 갔다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을 항상 찾아야 되고 결과를 찾아야 됩니다. 자, 모래가 왜 더 빨리 변했을까? 이 원인을 또 들어가자면, 좀 초등 과학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물질의 열 전도율이 다르다라는 거죠. 단위 면적, 단위 양을 온도를 변화를 시킬 때 모래는 열 전도율이 훨씬 높고, 그래서 빨리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물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빨리 안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원인이죠. 그럼 초등과학에서 막 열전도율, 물질의 열전도율 이런 말을 하기 어렵죠. 조금 더 그러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물질마다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더라. 이 정도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고, 이것을 원인을 찾았으니까 뭐죠?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또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따라서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열 전도율이 똑같다면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결과는 이렇게 바뀌겠구나. 네, 이것이 두 번째 과학적 사고력으로서 원인과 결과입니다. 세 번째 과학적 사고력은요, 바로 추측과 추론입니다. 추측과 추론, 바로 원인과 결과로서 추측하는 거죠. 원인을 알면, 그래? 그게 원인이야? 그러면 얘를 돌린다면 어떡할까? 추측이 되겠죠. 반대로 결과가 이렇다면 원인은 왜 그럴까? 왜 물과 모래의 온도 변화는 다를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총 3가지 과학적 사고력의 핵심적인 사고력은 3가지였습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초등 과학 공부의 핵심은요, 바로 과학적 사고력입니다. 과학적 사고력. 과학의 지식이나 개념을 학습하는 데는 과학적 사고력의 결국 주변부에 불과하다.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데, 과학적 사고력의 핵심은 또다시 실험과 법칙과 현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교실에서 한 실험을 보고 그로 인해서 법칙을 도출해내고요, 이 법칙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활 속에 현상을 도출하는 거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현상을 추상화시켰다가 추상적인 법칙을 다시 구체화했다가 구체적인 현상을 보고 과학적 법칙을 또 찾아냈다가 그걸 가지고 또 구체적인 실험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변화 사이에, 두 모래와 물 사이에, 이런 변화 사이에 원인과 결과, 도대체 왜 다른가? 그러면 같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고, 결과를 보고 원인을 다시 생각하고, 왜 그럴까라고 물어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를 물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또 다시 추측하고 추론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력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와 추상, 원인과 결과, 추측과 추론. 이 3가지를 하는 것은요, 이 옛날 사람들이 기우제를 생각하듯이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현상의 원리를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단순히 과학적인
능력만 느는 것이 아니라 뇌 속의 뉴런들이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하게 만드는 최고의 공부 방법이거든요. 과학 공부를 할 때 정답, 지식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사고하고 있는가? 단순히 외우지 않고 원리를 찾고 있는가?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알고 있는가? 원인을 하나 바꾸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추론할 수 있는가? 이 구체적인 현상을 추상적인 법칙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 추상적인 법칙을 다시 생활 속에 현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길러준다면요. 아이의 과학적 사고력 쑥쑥 자랄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은 어려울 일이 전혀 없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 문제집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교과서 들고 핵심 내용 파악하고 독서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고를 계속 하도록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하부루타 하시면서 많이 생각을 키우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